노후가 행복해지려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건강, 친구, 돈,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모두 다를 수 있지만 많은 분이 공감하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에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이것을 줄여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60 이후에 반드시 줄여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이 공감하시는 만큼 여러분들도 잘 지키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꿈꾸신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자. 친구란 나와 정신적으로 잘 맞는 사람 한 명만 사귀어도 충분하다. 평생을 홀로 살았던 고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감하시나요? 제가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은 게 엄청 부러웠습니다. 본식장이나 상가 조문 갔을 때 사람들이 북적이는 정도로 그 사람의 인격이 평가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학예의 수가 곧 인간관계의 성적표라고 복도의 꽃과 화환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창회와 다양한 모임에서 총무나 회장 같은 역할을 맡으며 주말엔 경조사에 참석하느라 바빴습니다. 당시에는 요즘처럼 손쉽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직접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라 믿었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퍼블리리어스는 성공은 친구를 만들고 역경은 친구를 시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성공의 정점에 서보기도 했고 사업 실패에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친구들에게 손도 벌려보고 외면도 당하고 아주 힘들었죠. 사람은 어려울 때 본성이 드러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대대적으로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쓸데없는 인맥 부질없는 관계들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전화 등록부에 몇 명의 친구들이 있나요? 휴대전화 속의 수많은 연락처 대부분은 한때 잠깐 알고 지냈지만 지금은 이름 정도만 기억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죠. 젊을 때야 그렇다 쳐도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조사도 과감히 줄이거나 불참하는 대신 소중한 친구들에게 평소보다 2배로 더 베풀어 보는 건 어떨까요?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한 친구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즐거운 노년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둘째, 욕심을 줄이자. 최근 저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공유했습니다. 친구의 남편은 은퇴 후에도 지방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으로부터 큰 자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고 친구는 남편에 대한 신뢰로 큰 의심 없이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돈을 송금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이 수백만 원의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은 인터넷 영상에서 유혹하는 증권 투자 회사에 돈을 넣었다가 결국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친구는 평소 현명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왜 그런 유혹에 빠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뭔가에 홀린 것 같다고 말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기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남은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친구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는 더 많은 수익을 쫓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지킬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죠. 게다가 위를 바라보며 더 높은 곳을 꿈꾸다 보면 스스로 자제력을 가지고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조급한 마음으로 한꺼번에 큰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은 결국 탈이 나고 맙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경험의 일환이 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투자에 실패한다면 그 리스크가 너무 커서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는 쉬우나 내려오기는 힘들다는 말처럼 욕심을 한껏 부리기는 쉬워도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기는 더 힘든 법이죠. 그러므로 나이 들수록 욕심은 줄이고
자연을 벗삼아 수능 하루 전 욕심이 들어설 때 알아차리는 힘이 중요합니다. 셋째, 탄수화물을 줄이자. 보통 나이가 들면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는 반찬 한두 가지와 김치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혼자 사시는 경우 이런 식사 패턴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자녀나 다른 가족과 같이 식사할 때보다 반찬의 종류가 적어지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는 일도 많아집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열량 중 대부분을 탄수화물로 섭취하곤 합니다. 반면에 단백질 섭취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염분 섭취량은 많으며 비타민, D 등 미세 영양소는 부족한 현상이 흔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는 곡류, 단백질류, 채소류, 과일류, 그리고 유제품류입니다. 지금부터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3가지 식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금씩 자주 섭취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장수의 비결 중 하나는 소식하는 것입니다. 90세, 100세의 장수 어르신들은 대체로 소식하는 경향이 있죠. 나이가 들면 소화액이 줄어들어 음식물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것이 좋죠.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찔 수 있으며 또 소화가 불편하면 숙면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하루에 3끼를 고집하기보다는 배가 고플 때마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적게 먹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전체 열량을 줄이더라도 5대 필수 영양소 중 하나라도 결핍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단백질 섭취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죠.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육 감소는 신체의 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당뇨병, 심혈관 질환 그리고 암의 발생 및 그 예후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약을 줄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곳곳에 통증이 찾아와 의약품에 의존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약을 줄이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최근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무턱대고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 없이 특정 부위에 좋다고 알려진 보충제를 과다 섭취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죠. 이는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영양 전문가들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더 풍부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